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즈니의 폭스 인수 이슈입니다. 정말 역사에 아주 크게 한 획을 긋는 소식이죠. 영상을 올리는 16일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 2017년 12월 14일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공식적으로 폭스의 필름과 TV 자산들을 취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결국 슈퍼히어로 영화 팬들의 꿈과 같았던 어벤져스와 엑스맨, 판타스틱 4가 공식적으로 모두 함께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블 코믹스는 지난 90년대에 파산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위기를 보유한 캐릭터들의 영화화 판권을 팔아내고 수익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엑스맨과 판타스틱 4라는 당시 정말 쟁쟁한 마블 코믹스 슈퍼히어로 팀들은 20세기 폭스에 넘어갔고,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은 판권 법적 문제를 통해 결국 소니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2017년 소니는 디즈니 산하의 마블 스튜디오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MCU 스파이더맨의 첫 작품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내놓았고, 마침내 폭스에 속해 있는 판타스틱 4와 엑스맨도 먼 길을 돌아 드디어 MCU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이제 폭스의 영화와 텔레비전 스튜디오, 케이블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국제 TV 비즈니스 등을 갖게 되었으며, 밥 아이거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이자 체어맨으로서 남을 것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무려 57조 원의 빅딜이 성사됨으로써 단순히 슈퍼히어로 영화만이 아니라 아바타, 에일리언, 프레데터, 혹성 탈출, 다이아드, 킹스맨, 심슨 가족, 모던 패밀리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게 되었죠. 디즈니는 이제 엑스맨과 판타스틱 4 그리고 데드풀을 MCU에 다시 화합시킬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한 지붕 안에 더 풍족하고 복잡한 서로 연결된 캐릭터들과 이야기가 있는 세상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젠 디즈니가 거의 모든 마블 캐릭터들의 영상화 판권을 갖게 된 상황인데요. 물론 스파이더맨은 살짝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그들의 장기적인 집권 플랜은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판타스틱 4와 엑스맨, 데드풀이 어떻게 MCU에 합류할지는 미정입니다만, 슈퍼히어로 무비 팬들의 즐거운 추측은 계속될 듯합니다. 하지만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를 즐겨보던 팬분들에게는 마냥 즐거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소니와 마블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비평과 흥행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지만, 최근 폭스는 마블 스튜디오와 DC가 보여줄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현재까지의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팬분들에게는 이번 소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슈로 인해 앞으로의 슈퍼히어로 무비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개봉을 앞둔 폭스의 마블 코믹스 원작 영화는 총 3편입니다. 슈퍼히어로 호러를 보여주겠다던 새로운 장르의 뉴 뮤턴트, 전편보다 더욱 강력한 병맛을 선보여줄 데드풀 2, 마지막으로 정말 엄청난 원작에 누를 끼치지 않을 각오로 나온다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가 있죠. 최근에 이슈와는 별개로 이 영화들은 이미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서 예정대로 개봉을 할 텐데요. 그 이후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18년 제작 예정이던 갬빗은 물론이고요. 그 외 독특한 호러 장르로 선보일 뉴 뮤턴트의 경우 심지어 트릴로지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죠. 데드풀 2로 런칭할 예정이었던 엑스포스나 루머의 X23 그리고 데드풀 3까지, 이 계획들은 어떻게 될까요? 폭스에서 진행하던 그리고 진행하려던 프로젝트들의 경우 청불 등급의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던 토르 라그나로크마저 상큼 발랄하게 제작하는 디즈니에서 디즈니화 당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폭스의 성공 사례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청불 등급의 마블 히어로 영화들을 만들게 될지, 아니면 디즈니가 늘 그래왔듯이 대중적인 등급의 영화들로만 진행이 될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MCU의 작품들 역시 변화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죠. 어벤져스 4 이후에 무슨 작품이 나올지 밝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폭스를 인수하면서 확장된 MCU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정말 거대한 빅피처의 일환은 아니었을까요?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 데드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작품이든 그것들을 마블 스튜디오에서 다루려고 했고 또 이 엄청난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케빈 파이기는 정말 스포일러라는 기가 막힌 명분으로 팬들을 놀라게 만든 것이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엑스맨과 판타스틱 4가 아주 압도적으로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가오갤, 앤트맨, 블랙팬서, 캡틴 마블과 같은 새로운 히어로들보다는 확실히 유명하고 증명이 된 시장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디즈니가 이제 막 집에 돌아온 아이들을 더 환영하고 챙겨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솔로몹이 예정이었던 히어로들이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사실 지금의 어벤져스가 있기까지에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판권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판타스틱 4라던가 엑스맨이라는 거대한 히어로들의 판권이 없던 상황이니 그 다음 메이저였던 어벤져스에 집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영화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이 엄청난 히트를 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2008년 4월 아이언맨 1편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 아이언맨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었죠. 게다가 사실 B급 마이너에 가까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지금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예로 소니의 경우 스파이더맨 판권만 있기 때문에 베놈이나 실버 앤 블랙을 제작하려 하는데 정말 마이너하고 리스크가 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판권 이슈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재발굴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재발굴의 결과가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MCU는 어벤져스 이후로도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캡틴 마블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판권에 대한 영화화의 한계 때문이었는데요. 폭스를 인수한 시점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집 나간 엄청난 거물들이 다시 돌아온 상황이니까요. 케빈 파이기는 어벤져스 4 이후에도 약 20편의 히어로 무비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 20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 판타스틱 4와 엑스맨의 비중은 얼마나 될지 혹은 또 어떤 새로운 마이너한 히어로들을 영화로 데뷔시킬지 말이죠. 어떻게 되든 모든 팬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난 토르 라그나로크의 토르와 헐크처럼 히어로 팀원 무비로 기존의 MCU 히어로들을 달래고 판타스틱 4와 엑스맨은 솔로 무비로 챙겨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기존의 예정인 20편을 30편으로 늘린다거나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폭스 인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번 소식은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영상을 2편으로 나눠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즈니의 폭스 인수에 대한 전망 2부로 돌아올게요.